안녕하세요. 자신 있으니까 13기 김정환입니다. 하스피크 특별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더퍼드 알파이자 사전 실험의 결과인 스캐터링 포뮬러에 대해서 알아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사전 실험에서 얇은 금박의 알파 입자, 즉 헬륨 원자핵을 충돌시키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대로 통과하지만 극히 일부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교적 큰 질량을 가지고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 실험에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식 증명에 앞서 기본 과정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알파 입자와 핵은 점전하로 취급한다. 2번, 탄성 충돌을 해석한다. 즉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과 동치이죠. 3번, 토크가 작용하지 않는다. 회전팔의 방향만 힘에 작용하므로 각 운동량의 보존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운동 에너지와 원자핵과의 거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입자가 이 원자핵에 접근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 입자의 전하량을 한번 소문자 Z2라 가정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 Z2로 원자핵의 전하량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플룸의 법칙에 의해서 이 두 입자 사이의 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는 K, 여기 거리가 D라고 가정하면 D 제곱분의 C, G, E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치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F와 적분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 D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전기 에너지는 K, D분의 G, C, E 제곱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K로만 풀어 써보면 4파이 E 제곱 1 곱하기 D분의 G, C, 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모두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 전환되므로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문자인 T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T는 4파이 E 제곱분의 1 곱하기 G분의 Z, Z2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란각과 원자핵의 반경에 대해서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원점에 원자핵을 놓게 되고 그다음에 알파 입자가 다가오다가 산란이 돼서 나가는 과정을 표시해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경 B로 다가오게 되고 이제 초기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P1이라 가정을 하고 나중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P2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P1에서 P2로 갈 때 초기 과정에 의해서 운동량은 변하지 않지만 방향만 변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한번 벡터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1은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 P2는 방향만 바뀌어서 크기는 동일한 채 벡터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벡터의 변화를 한번 Q라고 나타내 보면 두 벡터의 차를 나타냈을 때 이 방향으로 Q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Q와 P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써보면 P분의 Q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각도는 사각형과 같은 세타가 올 수 있고 여기서 이 두 변이 같은데 이등변삼각형의 밑변에 의해서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Q를 먼저 나타내보면 사인 2분의 세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P를 나타내보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 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코사인 세타를 지워주게 되면 2 사인 2분의 세타라는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쿨롱의 법칙, 즉 알파 입자와 원자핵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힘을 한번 F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힘 F 같은 경우에는 K, 거리를 R이라 가정했을 때 R 제곱분의 C, E 제곱이라 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의 부분과 같은 경우는 아까 스텝 1에서 구했듯이 T와 D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T, D, 그리고 R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F가 Q에 모든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므로 F가 영향력을 끼치는 Q 방향의 성분만 분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FQ를 구하게 되는데 T, D, R 제곱의 코사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F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코사인 방향만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모두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최종 운동량 변화 성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T에 대해서 적분, 즉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이유는
이 psi라는 함수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dt를 결국에 psi라는 값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 관계는 각속도, 그리고 각하속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t는 d psi 다시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맨 처음 가정에서 각 운동량의 보존 법칙에 의해서 또 새로운 식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 운동량 L을 mr 제곱 곱하기 psi 다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를 벡터 방정식으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 반경 곱하기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psi 다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 알아보면 mr 제곱을 분모해 놓고, 그다음에 반경이 아까 b로 다가온다 했으니까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운동량은 계속 p로 유지되기 때문에 p라고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 제곱분의 td 코사인 psi까지는 유지가 되고 dt를 요걸 대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d psi까지는 똑같고 이걸 역수로 곱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 제곱을 지워주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관계식을 하나 이용하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m분의 운동량의 제곱이라는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2m 코사인 psi d psi 그리고 mr 제곱 p, 그래서 r은 아까 지워졌죠. 그러면 p를 하나 지워줄 수 있고 또는 m 하나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종식 같은 경우에는 dp 코사인 psi d psi를 적분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간단하게 적분을 해봤을 때 코사인 간단하게 적분을 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그 범위를 구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먼저 구해주면, 상한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나중 값과 q가 이르는 값, 즉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하한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과 q가 이르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내에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b dp 의 사인, 그리고 이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q와 p에 대해서 아까 이런 관계식을 구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해주면 이 사인 2분의 세타에다가 p를 곱한 값이 됩니다. 왜 p를 지워주고 같은 2를 지워주고, 이 값이 삼각함수 공식에서 2분의 세타의 코사인 값이 되기 때문에 최종 관계식을 구해보면 이 비분의 d 같은 경우에 탄젠트 2분의 세타라는 관계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식은 입자가 단면적을 통과하는 확률이기에 differential cross section이라는 변수를 통해 산란의 확률을 나타내야 합니다. cross section에 대한 정의를 가져왔는데 한번 해석해 보면, 특정 입체각 d 오메가에서 산란되는 입자의 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초기 단면적을 의미하고 오메가는 입체각을 의미한다고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differential cross section을 한번 이제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여러 개의 입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차원을 3차원으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먼저 설명해 보면, 아까 그 스텝 2에서 표현한 그림과 되게 비슷하지만, 그래서 반경 b가 다가오다 산란되는 것을 한번 3차원을 표현해 보는 그림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앞쪽에서 봤을 때 단면적을 한번 보겠는데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반지름이 b이고 그 다음에 미소 변화량으로 db가 더 늘어나는 경우를 이제 그려놓은 상태고, 이쪽은 이쪽에서 본 단면적이고, 여기서 r sin 세타, 즉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가 r sin 세타가 되겠죠. 이 r sin 세타의 반지름을 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로 r d 세타라는 미소 변화량을 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differential cross section을 아까 정의에 의해서 d 오메가분의 d 시그마라는 정의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를 위해서 일단 검출기의 위치를 한번 세타 그리고 파이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와 파이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사용을 해보면, 세타는 고도라고 해서 어떤 기준 y축에서 내려온 각도를 의미하고, 이 파이라는 것은 방위각을 의미하는데 어떤 기준 x에서 얼마나 회전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각입니다. 그럼 이 d 오메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한번 정의식을 갖고 와보면 sin 세타 곱하기 d 세타 곱하기 d 파이라는 정의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 분자와 분모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d 시그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 시그마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넓이에서 이 작은 넓이를 빼게 되므로 d에다가 거의 db
이 제곱한 거에 파이를 붙인 요 큰 원의 넓이가 되겠죠. 거기서 b 제곱 파이를 빼주게 되면 근사를 했을 때 2b db 파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 d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r sin 세타에다가 여기 r d 세타를 넣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에서 r sin 세타 제곱 파이를 빼주게 됩니다. 근데 정의상 d 오메가 같은 경우는 r 제곱을 전체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전체 식을 다시 구해보면 같은 근사 과정을 위해서 2 sin r sin r은 아까 지워졌죠. 그래서 sin 세타 d 세타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 파이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니까 sin 세타 그리고 db d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관계식에서 이 b분의 d는 탄젠트 2분의 세타 이 식을 아까 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b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내서 b로 넣어주고 한 미분을 해준 다음에 db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한번 써보면 이 전체 식의 값은 d 제곱 이 분자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16 sin 4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유도식을 구해야 되겠죠. 최종 유도식과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들어온 입자의 개수는 플럭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이 differential cross section을 곱해준 다음에 그 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를 곱해주면 최종 유도식이 나오게 됩니다. 정의에 의해서 플럭스는 r 제곱분의 nnd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대입을 한 다음에 맨 처음 스텝 1에서 구했던 d를 다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영역까지 측정을 곱해주면 전체 식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자신 있으니까 시성이 김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